네,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, 건축공학. 네, 네. 그리고 건축기사로 이제 일하다가, 어, 그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워낙 회식 문화 많고, 또 현장을 계속 옮겨 다니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, 이렇게 하다가는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겠구나,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주로 넘어왔었어요. 그래서 넘어와서 워킹 홀리데이로 넘어와서, 이제 이쪽에서 한번 정착을 해볼까 했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었고 또 마침 그때 아내를 만나게 돼서 네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선 한국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그 일했던 경력과 이런 걸로 그 한국 토지공사라는 데를 지원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준비해서 이제 뭐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해서 이제 최종 면접을 남겨놓는 그 상황에서 계속 좀 뭔가 부대끼더라고요. 어쨌든 이렇게 내가 계속 했을 때 결국 이곳에서 생활하는 건 똑같지 않을까. 좀 그런 부분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면접을 가서 그 면접관님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. 어떤 소리? 호주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랬는지 자네는 뭐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말을 한 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해외 파견하는 업무가 있다면 저는 그런 쪽에 지원하겠습니다. 첫 면접 자리. 네, 첫 면접 자리에서 채용이 되지도 않았는데. 그러니까요. 네네. 네, 이상하게 뜬구름을 잡고 있었던 네네. 거죠. 그래서 그 면접에서 안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죠. 아버지, 저는 호주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. 아버지께서 그래 해봐라. 근데 뭘로? 그죠? 건축으로는 제가 영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러면은 다른 기술을 배워서 해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그 건축 공부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용접이었었는데 네, 용접 기술을 배워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럼 집에 나가거라. 네. 강제 감옥. 네, 그래서 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침 그때 제가 첫애를 또 집사람이 임신했었는데 네 그걸 그냥 강행군을 해서 네, 이제 어차피 용접은 좀 할 줄 알았었고 또 어차피 저는 이제 도면도 볼 줄 알았었고 하는 그런 걸로 패브리케이터식으로 해서 호주를 넘어왔어요. 학생 비자로 넘어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3년도 초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민법이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. 네네. 네, 오픈을 잘 안 해줬고 지금 현재 너무 저는 신기한 게 저 때만 해도 오지잡을 하던 그 정말 뭐지 그 설거지 하시는 분들 그 오지 회사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그거 집에 한국에 들어가실 때 그 잡을 팔고 들어갔던 약간 그런 시점이었어요. 그런 적도 있어요? 네네네. 오지 쉐어 하면은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. 2003년도에? 2013년도. 13년도에? 네네네. 그랬습니다. 네. 그만큼 스폰서를 여기 브리즈번에서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약간 남서쪽으로 약 6시간 떨어진 몰이라는 곳이 있어요. 네네. 여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스파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스폰서를 찾다가 거기서 또 안 돼가지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시골로 들어간 인구 1000명 저희 가족 들어갔을 때 인구 1003명 됐었던 네, 약간 실버타운 개념의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스폰서를 찾게 돼서 감사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했는데 말이 스폰서였지 네, 좀 에버리진 오너였는데 등치가 저도 한국인 치고 작지 않은 편인데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왜소하니? 못 먹고 컸니? 이런 말을 정도 키가 큰 2m 정도 되는 네, 럭비 선수였어요. 그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되게 휩쓸었던 한때 한번 잘못하면 제 손이 작지 않은데 그 사람 손이 이게 한 이만큼 더 있었어요. 이렇게 한 더. 진짜요? 네, 약간 이렇게 거인 것 비교해봐도 진짜 네. 크신데. 네네. 이야. 네,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이제 스폰서를 받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워낙 작은 회사였고 규모가 크지 않았었던 회사였고 어떤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에서 좀 이렇게 매니징을 계속 기사 활동을 하면 기사 일을 하면서 현장을 계속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아쉬운 것들 뭐 예를 들어 근로 계약서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팅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 또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면은 철로 뭘 만드는데 사장이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그게 도면이 없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도면 작업을 또 쫙 다 해주고 시골이지만 쓰임 받을 수 있었었고 그래서 덕분에 그곳에서 영주권도 잘 받고 나왔어요. 그래서 거기서도 물론 이제 용접 일도 하고 현장 일도 다 하긴 했지만 사장이 어쨌든 그거를 되게 좀 좋게 봐줘가지고 관리 일을 또 되게 많이 시켰어요. 용권을 받고 나왔어요. 나와서 브리즈번에 이제 야탈라에 있는 디가라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
이제 똑같이 뭐 패브리케이터로 이제 좀 일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회사에 메케니컬 엔지니어 자리가 이제 공석이 나서 네, 그 당시 이제 저 현장 관리하던 슈퍼바이저가 너 조슈아 너 그 캐드 할 줄 알았지 뭐 인벤토도 할 줄 알았지 매니징도 해봤댔지 그래서 그때 한 1년 반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럼 지원 한번 해봐. 그래서 지원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 또 메케니컬 엔지니어로 취업이 돼서 그러니까 그 디가라는 회사는 어스 어태치먼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보시면 어스 어태치먼트가 뭐냐면 이제 굴삭기라든지 뭐 불도저라든지 이제 그에 붙는 이제 어태치먼트 붙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가 규모가 제법 커요. 이제 그 회사에만 있는 그 당시 직원 수가 300명이었고 유럽에도 지사가 있고 미국에도 지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메케니컬 엔지니어로 이제 롤이 바뀌면서 하기 시작했던 업무가 총체적인 현장 관리, 프로세싱을 세팅을 해주고,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철판을 이렇게 큰 철판이 있어요. 그거를 철판을 자르는데 자르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?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머신샵으로 가야 돼?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? 이런 거 그 라우팅을 다 잡아주는 일을 그런 프로그래밍을 쓰면서 그럼 공정관리라든지 그럼 이 다음에는 뭐 어디 패브리케이션한테 가야 돼? 웰더로 가야 돼? 그럼 그 다음에 포장은 어떻게 해야 돼? 이런 거 총 세팅을 다 하는 일을 한 3년 정도 했어요. 그런 매니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적성이 되게 잘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업무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탁을 또 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좀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저를 많이 싫어했어요. 왜요? 빡세게 시켰었어요? 그거라기보다는 쉬는 시간 아니죠? 같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쨌든 저는 이제 갑자기 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롤이 바뀌니까 뭐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냥 건축 공학을 했었던 그거 하나인데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다 잘하시는데 우연치 않은 게 이제 그런 기회가 와서 저는 잡았을 뿐인데 몇 분들이 되게 좀 질투시기 하시더라고요. 이제 호주에 세틀이 좀 되기 시작하니까 눈이 조금 또 딴 데로 돌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내가 이쪽 이런 이제 관리도 좋아하는 거를 느끼게 됐고 그러면 약간 이제 그때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이제 해서 그 이쪽에 있는 조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마침 거기서 이제 슈퍼바이저를 구하는데 주야간 24시간을 돌리더라고요. 그냥 회사가 24시간 돌아가요? 24시간 돌아가요. 심지어 주 7일. 네. 물론 페널티 웨이트로 돈은 다 똑같이 잘 나갑니다. 시급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원을 했죠. 약 40명 정도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40명을 전체 다 관리도 했지만 그 밑에라고 하면 좀 밑에 보직으로서 리딩핸드 세 분이 계셨는데 호주 분들이셨어요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30%는 필리핀, 한 20%는 뭐 중동 쪽, 그다음에 나머지는 오지. 딱 들어갔는데 에이지안이 이제 들어오니까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좀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리더십에 에이지안이 들어간다. 되게 좀 불쾌해하세요. 네, 네가 뭔데? 다행히 제가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뺍니다. 왜냐면 이게 좀 눈까지 왜소하고 에이지안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보시기에 이제 살이 이렇게 좀 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막 함부로 하진 않더라고요. 어쨌든 그렇게 한 40명 정도를 같이 주야간으로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만들었던 거는 주로 마이닝에 들어가는 정말 굴착장 중에서도 어태치먼트인데 정말 큰 그러니까 거의 집채만한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지만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치고 그리고 현장 공정 관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못 나오고 또 마침 또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했었던 이제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세싱 하는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했던 건 제 오피스, 개인 오피스가 그 샵장들이 이렇게 크기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샵장 안에 있어가지고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제가 숨을 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기침을 좀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에어컨 필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시커매요. 그러니까 거기서는 퓨미라든지 어떤 쇠 먼지라든지 이제 들어오고 마침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또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시면서 몸 생각을 좀 해야겠다. 장기침을 하는데 이게 2달, 3달 가까이 됐는데 안 멈추더라고요. 제가 한 거의 4년 정도 가까이 일하다가 이거는 좀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아내도 좀 이제 여보 이건 좀 그렇지 않아? 그래서 오케이.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그럼 난 뭘 해보지? 하다가 이제
제가 이제 잘하는 게 저는 이제 성격이 외향적이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새로운 데 가는 거 좋아하고 또 매니징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가이드 해야죠. 투어 가이드.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. 정말 생각했어요. 아, 진짜요? 아, 진짜 여행사 생각했었어요. 네. 이걸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학원에서 오래 일하시던 송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도 진짜 상담을 받을 정도로 또 노는 거 좋아하니까 네, 그래서 상담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또 롱텀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런 집 보는 거 사는 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OTA가 뭐냐, 집은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느냐, 어떻게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냐. 안 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. 네,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. 배워보니까 잘 맞아요. 정말 잘 맞아요. 그래서 근데 보니까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조금 뭐랄까 이 테넌트 분과 오너분을 구분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좀 하다 보니까 뭐 좋은 것도 많이 배웠지만 아닌 부분도 그럼 내가 이걸 보완해서 내 비즈니스에서 이거를 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나누던 차에 네 크리스 대표님을 짜잔 하고 만나게 됐습니다. 네 그래서 원래는 다른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건축 쪽도 아니고 뭐라 그래, 매니팩처 쪽이라 그래야 되나? 네네네. 그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마지막에는 그렇죠. 이제 좀 결정적으로. 좀 많이 안 좋아서 네네.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, 네네. 네, 부동산 쪽에 일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해보셨다가 네. 그럼 내가 한번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을 한 찰나 크리스님을 딱 만나게 하신 거죠. 그렇죠.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.